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이나 엑소더스, 중국에서 자본이 완전히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 당국도 큰일 났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거의 100기를 든 이런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투자자들은 완전히 그냥 돌아섰습니다. 자,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러시아가 평화유지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 평화유지군 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 지휘부를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사령관을 비롯한 장성급 인사 그리고 중령, 대령 할 것 없이 완전히 몰살해버렸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지금 종이 호랑이가 되어서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이 보겠고, 자, 썸네일 보셨겠지만 중국 잠수함이 서해 쪽에서 폭발, 침몰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죠. 여기에 미국이 이 잠수함 잔해를 건지러 특수 조사선을 파견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이걸 건지게 되면 대박이죠. 그래서 그 잠수함 잔해 건지는 이 조사선을 호위하기 위해서 미국이 핵잠수함도 2척을 보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교대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외국인 자본이 그야말로 썰물처럼 빠져나가 비상이 걸린 중국 당국이 자본 통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며 외국 자본 붙잡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파격적인 조치도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중국이 주요 대도시에서 외국인 자본에 대한 자본 통제 완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 자본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9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은 중국 최대 금융 중심지인 상하이를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중국 내외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했다라며 송금 화폐의 종류, 금액, 빈도 등에 가해졌던 제한이 모두 풀렸다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도 같은 유형의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며, 이들이 해외 기업과 자본의 중국 시장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 등록 면제라는 파격적인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조치에 나선 것은 미중 갈등 심화와 중국 경기 둔화, 시장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 강화에 따른 반발로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외국인의 중국 주식과 채권 투자 규모는 2021년 12월 대비 17% 감소했고,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20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수건을 던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소개하며 외국 자본의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을 전했습니다. 중국은 국무원이 나서 해외 기업에 대한 인지세 인하, 세제 혜택 등 24개 특혜 부여를 발표하며 외국인들에게 중국에 투자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와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중국을 떠나는 외국인 자본과 기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블룸버그는 외국인 자본 유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위안화에 더 큰 부담을 주고, 나아가 중국 시장 전체의 매력 감소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 경제, 이대로 서서히 망해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차이나 엑소더스, 중국이 자초한 일이죠. 계속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중국은 혼란에 빠지지 않고 계속 이 정권이 순항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있어왔던 이야기인데, 그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만 그 경제 성장을 유지해왔다라는 게 지금 이제는 그 버블이 터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3년임의 그 자신감에 넘쳐서 공동부유다 뭐다 하면서 이 국내 기업, 해외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의 이사회에 중국 공산당이 파견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앉혀야 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반간섭법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고 잡아들일 수 있고
또 기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장 조사해야 되는데 뭐야 지금 왜 중국을 조사해? 라고 해서 간첩으로 체포해버리고 뭐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기업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그 이전에도 외국한 이 외환 마음대로 송금하고 할 수가 없었죠. 중국에서 돈 벌었으니까 중국에 그대로 놔둬. 여기서 재투자해. 이게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안 들어오니까 자 이제 송금 자유롭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송금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의 뭐 100기를 든 상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왜냐? 언제 돌변할지 모르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이 시장에 내 돈을 왜 집어넣겠냐 이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정말 기가 막힌데요. 전라남도 도지사가 중국 관광,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국행을 간다. 아니 뭐 중국이 지금 뭐 전남에 투자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네들도 지금 투자가 빠져나가서 지금 만약에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 특히 뭐 한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정말 기가 차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전라남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또 인천광역시 이런 데는 뭐 중국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관청까지 세워져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차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가했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러시아의 중재로 양측이 충돌 하루 만에 극적인 휴전과 협상을 시작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급하게 중재에 임한 배경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현지 시각 9월 21일 아르메니아군과 민병대가 장악하고 있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 고위급 인사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9월 22일 리포트했습니다. 최근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지역 일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군사적 대치를 이어갔던 양측은 20일 아제르바이잔군 병력과 민간인들을 태운 차량이 아르메니아 측이 매설한 지뢰를 밟아 파괴된 직후부터 교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아제르바이잔의 집중 포격을 받아 단 몇 시간 만에 2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백기를 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진영에서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던 러시아군을 공격했습니다. 드론 공격에 당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군 차량에는 8명의 인원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 차량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평화유지군 부사령관 이반 코프칸 상급 대령과 평화유지군 지휘부 인원들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잠수함 전대 부전대장 출신인 코프칸 상급 대령은 한국으로 치면 준장급에 해당하는 고위 인사인데요. 그는 양측의 교전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관측소를 찾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아제르바이잔 드론이 발사한 미사일에 피격돼 사망했습니다. 고위 인사가 피격되자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 측에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과 평화협상을 요구했는데요. 아르메니아군을 일방적으로 두드리던 아제르바이잔군이 일부 적에게서 항복까지 받아냈음에도 휴전협상에 응한 것은 러시아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21일 오후 실시된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다시 만나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인데요. 한때는 존재만으로도 이 지역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했던 러시아, 그 위상이 아무래도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둘 다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죠.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친러 국가,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으로 이루어진 튀르키예 국가인데 독립 직전부터 1차 전쟁을 시작해서 그리고 2차 전쟁, 지금 3차 전쟁을 하고 있는데 1차 전쟁은 러시아를 등에 업은 아르메니아가 승리했어요. 2차 전쟁은 아제르바이잔이 승리한 셈이 되고 지금 3차 전쟁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여기는 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여기 있고요. 검은색. 그리고 오렌지색이 아제르바이잔인데 이 아제르바이잔 영토 중간에 이 주가 있는데 이 주에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더 많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할 거야. 뭐 러시아가 사주를 했겠죠.
그래서 독립할 거야. 마치 몰도바에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처럼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국토의 끝자락에 있으니까 뭐 좀 덜한데 이건 뭐 국토 한 중간에 있어요. 이게 이제 독립하겠다 라고 하고 아르메니아로 우리를 넣어줘 라고 하면서 아르메니아는 여기를 우리 영토로 인정해라 라고 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30명이나 한 번의 전투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죽고 하니까 아르메니아가 손들고 자 그러면 우리 다 철수하고 여기 있는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한 4만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 철수하면 어떨까? 우리 아르메니아로 데리고 오면 어떨까? 라고 제시를 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또 뭐냐? 제가 유추컨대 여기 또 오렌지색이 또 있죠. 아제르바이잔이 여기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적국인 아르메니아 중간이 가로질러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연결 회랑을 만들어라. 이걸 지금 협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공격을 통해서 드론에 맞아서 죽은 상급 대령이에요. 대령 위에 상급 대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장이에요. 정식 장군은 아니지만 대령보다 한 칸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준장급 보직을 행하는 중장급 위상은 아니지만 준장급 보직을 수행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었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대령 2명, 중령 1명, 대위 1명 장교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과 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전화 한 통으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푸틴이 야 그냥 그만하고 이제 휴전해라. 이 정도까지밖에 안 했다 이겁니다. 예전 같으면 러시아군 그냥 들어와서 아제르바이잔 밟아버리겠죠. 과거에 조지아를 침공해서 남오사티아, 아파지아 이런 문제 때문에 조지아에 들어와서 완전 조지아 짓밟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러시아가 지금 그냥 좀 그만 좀 하지. 자기네들 장성급 인사 그리고 대령 2명 중령 1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좀 하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러시아의 위상이다 라는 거죠. 정말 이 러시아가 왜 이렇게 됐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괜히 쳐들어가서 1년 7개월 동안 그들의 군사력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줬으니까 이제 러시아 누가 두려워하겠냐 이거죠. 능력도 안 되는 걸 다 알아버렸고 비리로 점쳐져 있고 완전히 그냥 외부에 보여줬던 그 이미지는 전부 허상이었다라는 게 들어간 종이 호랑이 러시아의 상태 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국방부가 루머라고 일축했던 093B형 잠수함 창정 15호 침몰 의혹이 아직도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 잠수함 침몰 의혹이 제기된 해역 일대를 미군 기상정찰기와 캐나다 해군 대잠 호위함이 집중 정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군이 인양 작업을 준비하는 듯한 이상 동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 본토 루이지애나 지역에 모항을 두고 주로 미국 연안에서 활동하던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돌연 태평양에 나타나 오신트 소식통들의 이목을 끌었던 미 해군 해양조사함 오션 인터벤션함이 사세보에서 출항해 동중국해 방향으로 항해 중인 사실이 9월 22일 확인되었습니다. 오션 인터벤션함은 외형상 완전한 민간 선박으로 보이는 특수목적 함정인데요. 중국 핵잠수함 침몰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월 말 일본 요코스카에 출현한 뒤 9월 18일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 잠시 기항한 후 곧바로 출항했습니다. 오션 인터벤션함은 현재 동중국해로 향하고 있는데요. 출항 당시 이 배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들이 다수 적재되어 동중국해에서 모종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션 인터벤션함은 길이 100m, 폭 17m, 만재 배수량 5,000톤의 대형 해양조사선으로 빅티리어스급이나 임페커블급 해양조사선보다 훨씬 큰 덩치를 가진 특수목적 함인데요. 다른 조사선들과 달리 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 심해에서 물체를 건져 올릴 수 있고 해저지형 정찰과 수로 측량은 물론 고성능 다중 소나 시스템을 갖춰 물속의 모든 물체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며 물리학, 화학, 생물학 영역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션 인터벤션함의 활동을 엄호하기 위해 두 척의 공격 원잠도 동중국해에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행정당국에 따르면 9월 21일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원잠 토피카함과 산타페함이 나가스쿠스크 항구에 입항했다가 곧바로 출항했습니다. 이 중 LA급 후기형인 토피카함은 HI-80
고장력 강에 적용된 기존 LA급과 달리 HY100강이 적용되어 자망 심도가 더 깊은데요. 최근 극심한 공격 원잠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 해군이 두 척의 공격 원잠을 동시에 전개시킨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특수 임무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사고 발생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의혹의 대상인 093B형 잠수함 창정 15호의 기지 복귀나 무탈 여부와 관련된 시각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동중국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중국 핵잠수함이 서해 모처에서 수중에서 폭발하고 결국 침몰해버렸다. 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일파만파 번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WC-135 콘스탄트 피닉스 이 핵실험 정찰기가 와서 계속 정찰을 하다가 9월 15일 날 돌아갔어요. 이제 뭐 확인 다 한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캐나다의 헬리팩스급 호위함도 중국 연안에 바짝 붙어서 이 콘스탄트 피닉스가 항해하던 그 지역을 계속 훑었습니다. 같이 뭐 소나로 또 뭔가 이 서비스를 했겠죠. 그리고 이 콘스탄트 피닉스의 비행을 아래에서 대공미사일로 엄호를 또 했겠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일본 사세보에서 이런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사세보 기지를 출항하는 어떤 배인데 이게 알고 보면 오션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해양조사선이고 여기 뭐 검은색, 노란색 큰 크레인도 달려 있어서 수중에 있는 뭔가를 건져 올리고 또 여기 있는 잠수정을 심해 잠수정을 수중으로 내리고 하는 이런 용도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해양조사선인데 아주 강력한 소나도 달려있고 사이드 스캔 소나 등등 다 있어서 수중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5,000톤짜리가 미 본토에서 와서 요코스카에 잠시 기항했다가 사세보에 들렀다가 지금 출항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이 AIS 시그널이 나왔고 결국 여기서 동중국해로 갔는데 나가서 이 신호를 껐다는 것은 작업한다, 어디에서 작업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이 자료도 공개됐는데 오키나와 현청에서 공개한 자료예요. 일본은 반미 단체들, 우리도 있지만 일본도 당연히 있겠죠. 미 군정을 했으니까. 그 반미 단체들이 미국의 핵자산들이 들어오면 도대체 왜 들어왔어? 뭐 하러 왔어?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핵잠수함, 핵항모 이런 거 들어오면 현청에서 관계 당국에서 그들의 임무, 기항 목적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밝혀요. 그런데 괌에 모항을 두고 있는 산타페와 토피카가 동시에 지금 오키나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 해군은 지금 공격 원잠 대단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척이나 동시에 입항하는 거 이건 뭐 항모 호위 뭐 이런 임무가 아니죠. 뭔가 특수한 임무가 있다. 그것도 두 척이나 들어와야 할 특수 임무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오션 임페커블함의 이 잠수함 잔해를 건져 올리는 이 작업을 엄호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국 잠수함이 폭발을 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됐냐? 라고 하니까 중국 대변인은 루머다. 한마디만 딱 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부연 설명이 전혀 없고 그냥 루머다. 한마디만 딱 했는데 자, 그 이후에 지금 이 칭다오 창정 15 핵잠수함의 모항인 중국 칭다오의 기지예요. 여기가 이제 잠수함 부두인데 왼쪽에 있는 게 093형 핵잠수함이고 오른쪽은 칭급 훈련용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정말 창정 15호가 폭발을 안 했다면 두 척이 동시 계류하고 있는 원래 이 기지에 두 척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093 두 척 동시에 계류하고 있는 걸 보여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한 달이 넘도록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이거 정말 침몰했다. 팩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미국이 여기서 잔해를 건져 올리거나 하면 중국 잠수함의 자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파악을 하게 되겠죠. 미국 해양조사선이 중국 핵잠수함 침몰 잔해를 꼭 건져 올릴 수 있게 되고 또 미국의 시올프급 공격 원잠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으로 보이는 뭔가를 받아서 완전히 그냥 함수 부분 내려앉아 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술이 들어갔는데
그걸 지금 완전히 역전하듯 갚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미국이 이 작전 꼭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